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도지 북한학 2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 중에 하나인 당중앙위원회 대남사업 관련 부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노총 등 사회 일각의 간첩단 사건이 적발돼서 적지 않는 불안과 격분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당중앙위원회 대남사업부서들에 대해서 선정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대남사업 관련 부서들을 해부하기에 앞서 먼저 김일성 족속의 불변의 대남 전략과 그에 따른 대남 전술 변천사부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일성 족속의 불변의 대남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조국 통일 위협 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 만대의 은인이다. 개정 이전이건 개정 이후건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로부터 소위 김일성 족속의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조국 통일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불변의 슬로건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13년에 개정된 김일성 족속 북한의 지상의 법인 당의 율적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이로부터 북한 노동당의 불변의 구호인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조국을 통일하자, 이런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제창하는 혁명의 전국적 승리란 대한민국을 수복해서 한반도를 김일성 족속 체제의 밑에 둔다는 그 뜻입니다. 점령한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주체사상이란 김일성 족속의 통치 철학, 북한 노동당의 지도사상, 북한 체제의 지도 이념으로서 주체사상의 골수는 김일성 족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서 자주란 소위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에 상반되는 체제를 초월해서 소위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로 무혈 통일을 실현한다, 이것입니다. 이로부터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로 매도하고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 통일이라는 김일성 족속의 불변의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일성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다 라는 아주 희도한 비상식적인 궤변을 제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2021년 6월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의 관련 조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전국적으로 청산하며 민족 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며 민족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것을 직역하면 자유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명분과 수단을 모조리 없애버려서 한반도에서의 김일성 공산세습 왕조 체제 수립을 실현하겠다, 그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일성 족속의 불변한 대남 전략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한반도에 김일성 공산세습 왕조를 세우는 것,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의 대남 전술 변천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북한 시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당 군종을 포함한 모든 분야와 모든 부문의 공개 비공개 창립 기념일에서 북한 노동당 다음으로 기념일을 가진 것은 노동당 대남 부서일 것입니다. 이 대남 공작기관은 언제 창립된지 아십니까? 1946년 2월에 창립됐습니다.
제가 그 날짜에 대한 기억은 아리까리해가지고 정확히 밝혀드릴 수 없음에 말씀드립니다. 또 제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북한에서 기자 직업 생활 기간에 당중앙위원회 대남사업부에서 발행한 국비 도서 대남사업 경험집, 그것을 접하고 반나절 만에 읽다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 준례 수하의 첩자로서 중국 공산당의 국공 합작 공작에 참여했던 성시백을 극비리의 평양 자택으로 불러들이고 2일간이나 대남 공작 관련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김일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처음으로 대남 공작 사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오늘의 이 역사적 날을 북한 대남 공작 창립 기념일로 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 모든 걸 놓고 보면서 6.25 전쟁 이후 1960년대 말까지 계급론적 대남 공작 전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독한 계급투쟁론자인 김일성은 이 시기 소위 남조선의 조국통일 주력군을 대한민국의 노동자 계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남조선의 노동계급의 종수분자들로 조직된 혁명적 당을 건설해서 북한 노동당과 손잡고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수많은 간첩들을 투입시키고 재정적 지원도 원 없이 했습니다. 북한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 시기 북한 평양의 중앙기관 기요문서 도서실들에는 소위 통일혁명당 기관지라고 하는 시대의 타정봉이라는 책자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게 없어지기 전에 봤습니다. 통일혁명당 기관지 시대의 타정봉, 이 제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발행지는 남조선 서울 이렇게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에 그 통일혁명당이라는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때 김일성은 이런 사태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교란하기 위해 소위 남조선 무장유격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까지 벌였습니다. 그때 통일혁명당 순회는 분명히 북한 대남 공작 기관이 남조선 혁명가 간첩으로 육성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김종태가 대한민국에서 처형된 이후 한 말이 증명해 줍니다. 김일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대 초입니다. 김종태 동지는 기관차처럼 앞으로만 돌진한 남조선 혁명가였다. 그래서 나는 평양 서평양 기관차 공장을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를 기리려고 한다.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또 북한 우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1971년, 1993년 무려 2차례에 걸쳐서 통일혁명당의 최용도 사진이 박힌 기념 우표를 발행했는데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통일혁명당의 실세는 북한 간첩 최용도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도가 대한민국의 방첩 기관들에 의해 여지없이 폭망한 뒤 김일성 족속은 남조선의 혁명적이고 노동계급적인 당창건 야망을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초중반까지 김일성 족속이 내놓은 소위 미래지향적 대남 공작 전술입니다. 여기서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제가 붙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1970년대 중후반에 나온 소위 남조선 대학가의 주체 사상화라는 대남 전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사파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기순 후 통일정책연구소, 오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겸
탈북자 동지의 월간 잡지 편집장으로 당분간 일했었는데, 이때 대한민국에서 소위 주사파 대부라고 불리우던 김용환 씨의 기고문 김일성도 주체사상을 모르더라. 이것을 게재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1980년대 중후반에 김일성이 대남 공작 부문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것들 쭉 주사파 언제 길러내서 써먹겠는가? 저는 이 말을 중앙당 대남 사업부서에서 일했던 종합대학 같은 학급 동창생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음 1980년대 중후반부터 오늘날까지 포용적 대남 공작 전술. 여기서 포용적은 제가 연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이 시기 김일성은 대남 사업 관련 부서들이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게 아마 1987년경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중국 공산당의 국공합작 경험을 깊이 연구 참작해서 우리 민족끼리 간판을 걸고 남조선 정계, 종교계, 사회계, 학계, 노동계, 문화계 핵심들을 흡수해서 우리 지지자, 동정자, 협력자로 만들어야 한다. 한자 틀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정확히 봤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국공합작, 그게 뭡니까? 2차 대전 말기에 중국 공산당 상부와 국민당 상부가 다 같은 중국 사람으로서의 명분을 내걸고 협력 관계를 맺어서 외세 열등과의 공동으로 대항하자는 것,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공합작의 제안자는 분명히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당 기득권에 내에 많은 간첩들을 침투시켜서 국민당을 무력화하고 후에 대만으로까지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 당시 한국인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손때를 묻혀 키운 간첩이 돼서 이 국공합작 작전에서 큰 공로를 세운 자가 바로 성시백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일성 족속이 항구적 대남 공작 야망에 직간접적으로, 즉 직파 간첩 및 흡수 간첩으로 참여했거나 오늘날까지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생 간첩들에 대해서 그자들의 분명한 운명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숙명적으로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바, 이것은 김일성 족속이 영도 폐기하면 그 즉시에 사라진다, 이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김일성 족속의 범죄야망 실현이 인질, 참여자로서 쓸모가 없어지면 거침없이 버린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헌용과 그 무리의 말로, 그리고 직파 간첩이었던 이선실의 말로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는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안 사건, 즉 간첩 적발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늘 김일성 족속의 국공합작 경험 관련 발언을 생각했고, 늘 적발된 간첩들이 소위 사회 지도층 신분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어느 대권 주자가 지금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발언을 쓸 때도 저는 매일 저런 자들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남 사업 관련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남 사업부서가 국비문서로 작성한 소위 대남 사업 경론집의 내용을 소두로 대남 사업 관련 부서들이 활동 원칙, 공작 방법에 대해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